너무 심플합니다. 이거는 제가 읽듯이 말씀드릴게요. 규제 철폐죠. 친기업적이잖아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당선되면은 규제 두 개 폐지하고 한 개 신설이다. 뭐, 그 어젠더니까, 그게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 말고도 스페이스X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기네 맞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당장에 중요한 건 탄소 배출 크레딧 같은 거. 이게 테슬라의 수익의 강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확대되기를 원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가 잘 팔려면 충전소가 잘 돼야 되잖아요. 충전소가 이슈였는데 이거 인프라 투자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되는 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손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도 자율주행은 법적인 것도 보험적인 것도 있잖아요. 미국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너무 싸우면 안 되거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겉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안 싸워야 돼요. 뒤에 가서는 이렇게 협력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테슬라가 머스크가 할 롤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트럼프를 찝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중간에 머스크하고 우리 그 트럼프하고 사이가 완전히 개판되지 않는 한은 안가 모종의 극한 거를 피하면서 핵심은 자기가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적인 국제 무역에 있어서 테슬라의 위치가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 속에서 거기서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중국과 관계, 미국과 관계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는 트럼프를 택했고 그것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죠.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테슬라가 스스로 자율주행 개발하고 있는 것이 성능이 안 나면 꽝이죠. 우린 전제는 이게 규제만 풀어주면 다 될 것 같은데 막 사고 나고 뭐 날리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레벨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은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나올지 모르는 거고, 물론 규제를 확 풀어주면 이런 그 버틀넥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방 정부 단위로 그 주 단위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주마다 규제가 달라요. 그러면 전기차 자율주행하는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연방 정부 전체적으로 단위의 개념을 바뀌어서 규제를 하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편안한 거죠. 이런 규제는 분명히 테슬라한테 힘이 되는 건 맞는데 정작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할 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기술적인 문제를 미국에서 발견되지 하기 전에 어디서 하고 싶어요? 중국 시장에서, 중국 공산국가 거기서 돌리고 싶어요. 그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그 전기차 말고 자율주행의 그 디벨롭먼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잘 되면은 결국은 자율주행이 잘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죠. 어쨌든 이런 환경을 엑셀러레이션 하려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가장 핵심인 거죠. 왜냐,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 레벨을 보면은 웨이모가 앞서 있거든요. 구글의 밑에. 웨이모가 제한적이지만 이미 레벨 4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뒤져 있는 게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갭을 차지하고 크는 데 있어서는 또 돈도 필요할 수 있는데, 당연히 테슬라는 머스크는 우리 트럼프 아저씨하고 짝짝꿍을 해서 계속 가는 게 맞습니다. 사이가 나빠지면 골치 아파질 거죠.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은 데이터가 많은 거는, 쌓인 거는 이제 테슬라도 있습니다만 웨이모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웨이모는 자기네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고 협력해서 하는 거고, 테슬라는 다 가지고 있으려는 거고, 중국은 BYD 포함해서 그 나름대로의 규제를 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2, 3, 4 레벨이 얼마나 사람들 다가오느냐가 중요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구글은 웨이모라는 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글에 반영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희귀함 때문에 테슬라가 계속 당분간은 각광이라 말하지만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가 레벨에서 지금 얼마죠? 400불인가요? 얼마인가? 그 정도 레벨에서는 아직은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둘 다 있는데 관심을 받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레벨의 차이는 각각의 초구하는 바가 다른 거죠. 웨이모는 모든 걸, 라이다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가져오니까 웨이모는 데이터를 테슬라보다 많이 가져오는데 프로세싱 하는데 기술력에서 한계가 있고, 테슬라는 많이 가져온 것보다 처리하는 그건 좋은데 가져오는 것 자체, 데이터 자체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좀 완벽하지 않은, 카메라만 하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악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모델 Q 출시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네, 모델 Q는 가격이 좀 싼 거예요. 근데 2분기에 나오는데요. 2분기에 나오는데 이게 조금, 글쎄요. 모델 Q가 나오긴 나오는데 2분기에 나오는데 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중국 같은 데서 더 반응이 좋을지 미국에서 반응이 좋을지 그게 가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희망컨대 미국에서 반응이 좋은 게 좋거든요. 중국 시장으로 반응이 되는 것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되는 것이 왜? 미국에서는 아직 그 전기차의 침투율이 아까 첫 반응 시작할 때 얼마나 했죠? 10%밖에 안 된다. 10%가 20% 올라가는 데 있어갖고 하이엔드 모델이 더 의미가 있겠어요? 약간 낮은 모델 가격이 낮은 게 더 소구하기가 어필하기 좋을까요? 가격이 낮은 게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Q가 어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능이 조금 낮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롱 디스턴스를 가는데 이 Q를 어느 식으로 받아들일지가 좀 궁금해요. 예, 그래서 그 측면에서 그것이 Q가 잘 나오면은 그래서 미국에서의 페니트레이션 레이트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15%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꽤 센세이션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자동차가 한 대 있지 않잖아요, 보통. 두 대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보다는 더. 그러면 세컨 카로서가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의미 있는 차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그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세컨 내고 다 합쳐서 하는 거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컨 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기차의 그 초반에 그 early adopter를 다 흡수하고 난 한 penetration rate가 한 15% 되는 시점에서의 전기차가 과연 Q가 낮은 급이 어필되느냐 안 되느냐가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삐끗삐끗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기차에 대한 관점이 우리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달리 지금 성능이 중요해. 아니야, 더 가격이 싸지는 게 필요해. 이런 갈림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어필이 되는지 아직 정확히 어떤 층이 어필되는지 모르니까 Q가 나올 때 그 반응은 어떤 층이 어필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